채권이란 용어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채권의 한 종류인 국채 또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이것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과 국채는 무엇인지 그 개념과 기능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2012년 9월 11일에 처음 발행된 30년 만기 국고채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 탓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2012년 9월 5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발행 전부터 슈퍼리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예로 금융자산만 100억 원대인 슈퍼리치 A씨의 경우 30년 만기 국고채 20억 원을 매입하도록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에게 주문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금리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어서 장기 하향 추세는 분명하다며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신문은 3.08% 금리로 발행되는 국고채 30년물이 은행 예금보다 낮은 금리로 30년 동안 돈을 묶어두면서 투자자들은 금리를 고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했는데요. 실제로 11일 국고채 30년물이 발행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큰 관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수요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012년 11월 13일자 보도자료를 보시죠. 국고채 30년물이 최초 발행된 지 약 2개월 후인데요. 예상과는 달리 금리가 오르면서 원금 손실을 봤다는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 B씨는 가장 안전한 국고채에 투자한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금리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변의 권유로 해당 국고채를 매입했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하려고 했더니 4,600만 원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당시 신문은 단기 자본 차익을 노리고 국고채 30년물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손실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 채권의 경우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많은 투자자들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정적인 이자 수치가 채권 투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 이슈인사이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간 채권 시장은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 투자가 중심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단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 또한 늘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국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채권과 국채, 국고채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국고채 시장 전반에 걸친 사항과 채권 가격 산출, 가격 위험 측정 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향후 채권 매수자가 수취하게 될 미래의 현금 흐름이 이미 채권 발행 시점에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은 통상 발행 주체 등이 관련 법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만기 이전에라도 청산 매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유통시장이 형성화되었다는 점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이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매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바로 은행의 정기 예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은행의 정기 예금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지만 채권의 가치는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반면 은행의 정기 예금은 시장 가격에 존재하지 않아 은행이 도산하지 않는 이상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위험으론 크게 이자율 위험과 신용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율 위험은 다시 가격 위험과 재투자 위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가격 위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금리가 변함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할 위험을 말합니다. 재투자 위험은 보유 채권에서 수취한 이자 금액을 재투자할 때 발생합니다. 즉, 이자 금액을 수취했을 때 시장 수익률이 최초 채권 매입 시점의 시장 수익률보다 낮아져서 이자 금액을 재투자할 때 총 투자 수익률이 변할 위험을 말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투자 위험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신용 위험은 채권 발행자가 원리금 지급을 못한다든지 혹은 채권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함으로써 채권 가격이 하락할 위험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이란 보유 중인 채권을 매도하고자 할 때 시장 수요가 부족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채란 무엇일까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금전적 채무를 국채와 차입금으로 구분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행 계획안을 작성해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발행 한도를 정하고요. 그 한도 내에서 매월 발행하게 됩니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등으로 구분합니다. 종목에 따라 발행 방식 및 이자 지급 방식이 모두 다른 게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국고채권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채권은요,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채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발행 시점의 만기는 3년 또는 5년, 10년, 20년, 30년이고요. 물가 연동 국채의 경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국채는요, 이 국고채를 의미합니다. 국고채는 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채권 투자 시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었는데요. 국고채의 경우 국가가 발행 주체라는 점에서 신용 위험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죠. 또 국고채 통합 발행 제도,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 국고채 조기 상환 및 교환 제도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 투자 위험 중 이자율 위험만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시장 지표 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국고채 통합 발행 제도란 일정 기간 안에 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 조건을 단일화하여 단일 종목 채권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종목 수를 줄이고 종목당 발행 규모는 늘림으로써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요. 또 국고채 전문 딜러를 선정해 발행 시장에서의 독점적 국채 인수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유통시장에서의 시장 조성 의무를 지워 유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어 유동성이 낮은 경과물을 정부가 만기 이전에 매입해주거나 지표물로 교환해주는 조기 상환 및 교환 제도 역시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고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국고채의 명칭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고채는 시장 지표 금리답게 그 명칭 또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권 0275-1709, 12-4, KR 1035-017-295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고채권 0275-1709란 표면 이자율 2.75%, 만기가 2017년 9월인 국고채권을 말합니다. 국고채권의 원리금 지급일은 매 해당 월에 1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채권의 만기일은 2017년 9월 10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4란 2012년에 네 번째로 신규 발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국고채권 0275-1709에서 이 채권의 만기일이 2017년 9월 10일임을 확인했으니까 이 채권은 발행 당시 5년 만기 채권이었겠군요. 자, 참고로 장외 시장에서는 편의상 12-1, 12-4와 같은 식으로 채권을 부르는 것이 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KR 1035-01-7295는 한국거래소에 상정된 관리 코드를 말합니다. 국고채권의 이표일, 즉 이자 지급일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마다 도래하는데요. 이 점을 감안하면 국고채권의 명칭만으로도 이 채권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채권은 2012년 9월 10일에 발행되었으므로 발행일로부터 6개월마다, 즉 매년 3월 10일 및 9월 10일마다 액면 만원당 137.5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일인 2017년 9월 10일에 마지막 이자 137.5원과 원금 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채권별 세부 현금 흐름 일정은 체크 단말기나 인포맥스 단말기와 같은 금융정보 제공업체의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처럼 국고채권의 명칭만으로도 그 채권의 현금 흐름을 유추할 수 있지만 표면 이자율과 발행일, 만기일, 이자 지급 주기 등의 발행 조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채권의 발행 조건은 발행 시점에서 결정되어 미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발행 시장에서 국고채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공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권은 매주 월요일마다 국고채 입찰을 통해 발행되는데요. 첫째 주 월요일은 3년물과 30년물, 둘째 월요일은 5년물, 셋째 주 월요일엔 10년물이, 셋째 주 수요일엔 10년 물가 연동 국채 입찰이 진행되고요. 넷째 주에는 20년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예시로 확인을 해볼까요? 앞서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행 계획안을 작성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화면의 표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2012년 11월 국고채권 발행 계획안에 포함된 발행 일정입니다. 3년물과 30년물은 첫째 주 월요일에, 5년, 10년, 20년물은 각각 둘째 주에서 넷째 주에 발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국고채 입찰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예상보다 국고채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채권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고, 예상보다 부진하면 채권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어 시장 분위기의 반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고채는 화면과 같이 각 만기별로 통합 발행 일정이 상이합니다. 여기에서는 매 3월, 6월, 9월, 12월, 10일은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때마다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국고채가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권의 유통시장은 크게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고채권 대부분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는 채권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의 대량 매매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장외시장에서 채권 거래 시 기본 명목 원금은 100억 원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장외시장에서는 채권의 시장 수익률 기준으로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체결하고요. 이때 대부분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이 채권 장외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장내시장에서는 가격 기준으로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장내시장 거래가 전체 채권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국고채 투자 시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기 수익률은 영문으로 YTM, 즉 Yield to Maturity로 표기되고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때 채권의 보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기 수익률은 가격 중심 접근 방식, 수익률 중심 접근 방식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격 중심 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재무 관련 서적에서 정의하듯이 채권의 시장 가격과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일치시켜주는 수익률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듯 하지만 결국 채권 가격을 알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주는 할인율을 역산해 이를 만기 수익률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상 미국 채권 시장처럼 가격 기준으로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률 중심 접근 방식은 채권의 시장 가격을 호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기 수익률을 먼저 알 때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국내 장외 채권 시장이 수익률을 통해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쪽이 실무상 의미가 더 크겠습니다. 참고로 수익률 중심으로 호가를 제시할 경우 서로 다른 채권 간의 일괄된 비교가 가능함은 물론이고요. 은행 정기 예금이나 이자율 수학과 같은 다른 이자율 관련 금융상품과도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기 수익률은 흔히 말하는 수익률, 시장 수익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중심 접근 방식에 따라 만기 수익률을 먼저 알고 있을 때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화면과 같은 식을 통해 산출되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국고채권 0275-1709의 경우를 통해 산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고채권 12-4의 유통시장 만기 수익률이 2.85%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을 만기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미래 현금의 흐름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국고 12-4는 2012년 9월 10일 발행되어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명목 원금 10,000원당 137.5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마지막 이자 137.5원과 원금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미래 현금 흐름을 만기 수익률 2.85%를 이용해 차기 이자 지급일까지는 복리로, 차기 이자 지급일로부터 결제일까지는 단리로 할인하면 화면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를 구해보면 2012년 11월 15일 만기 수익률 2.85%일 때 국고 12-4의 가격은 액면 10,000원당 15.74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채권 가격 산출식을 다시 한번 보면 만기 수익률이 분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는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리라 예상하면 채권을 매수하고요. 만기 수익률이 상승하리라 예상하면 채권을 매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 시장의 수급 상황이 변함에 따라 시장 수익률이 변하고 다시 채권 가격이 변한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또 채권 장외시장에서는 수익률 기준으로 호가 제시와 거래 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시장 수익률 변화에 따른 손익 변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선물, 환율 등의 경우엔 가격 변수 변화에 다른 손익 변화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 10주를 주당 120만 원에 매수한 상황에서 주가가 122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투자자의 손익은 10주 곱하기 122만 원 마이너스 120만 원은 20만 원의 이익으로 한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고 12-4 액면 100억 원을 만기 수익률 2.85%에 매수한 상황에서 금리가 1bp 하락했다면 이 투자자의 손익은 얼마가 될까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결국 가격 위험 측정 지표를 통해 채권 시장의 가격 변수인 시장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할까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격 위험 측정 지표에는 듀레이션과 모디파이드 듀레이션 그리고 BPV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해당 지표들에 관해 간단한 개념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듀레이션은 만기 수익률의 상대적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대적 변동을 말하고요. 모디파이드 듀레이션은 만기 수익률의 절대적 1% 변동, 예컨대 수익률 2.85%에서 3.85%로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의 상대적인 변동을 말합니다. BPV는 만기 수익률이 1bp, 예를 들어 수익률 2.85%에서 2.86%로 바뀌었을 때 채권 가격의 변동을 말합니다. 국고채권 만기 수익률의 일일 변동폭은 대개 1bp에서 3bp에 불과하고 시장 수익률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BPV 개념을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BPV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고 0275-1709 액면 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격 위험, 즉 시장 수익률 1bp 변할 경우 채권의 가격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만기 수익률은 2.8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BPV는 수식을 통해 구할 수도 있지만 각 수익률별로 채권 가격을 계산한 후 그 가격 차이로 구하는 게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우선 만기 수익률 2.85%일 때 채권 가격부터 구해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15.74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익률이 1bp 상승에 2.86%일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11.28원입니다. 또 수익률이 1bp 하락해 2.84%일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10.20원입니다. 지금까지 구해본 채권 가격을 이용해 BPV를 구해보면 수익률 2.86%의 채권 가격 마이너스 수익률 2.85%의 채권 가격은 11.28 빼기 15.74는 마이너스 4.46원이 되고 수익률 2.84%의 채권 가격 마이너스 수익률 2.85%의 채권 가격은 10.20 마이너스 15.74는 플러스 4.46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액면 만원당 수익률이 1bp 상승하면 가격이 4.46원 하락하는 반면
1bp 하락하면 가격이 4.46원 상승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살펴본 예시는 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에 BPV와 하락할 경우에 BPV가 우연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시장 수익률과 채권 잔존 만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권과 국채의 일반적인 특성과 국고채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알아보았고요. 국고채 발행 시장과 유통시장의 특성, 그리고 투자 시 고려사항으로 채권 가격과 만기 수익률의 관계, 가격 위험 측정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기적인 이자 수익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라면 내년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지만 시세 차익을 위해서 채권에 투자한다면 시장금리 변화와 전망에 따라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채권과 국채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권은 미래 현금 흐름이 발행 시점에 표면 이자율, 이자 지급 주기,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 조건에 따라 결정된 유가 증권입니다. 또한 채권은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그 가격이 변합니다. 국고채권은 채권 투자 위험 중 이자율 위험만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명칭만으로도 표면 이자율,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 지급일 등의 미래 현금 흐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권의 유통시장은 크게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수익률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가격을 호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채권 만기 수익률을 알면 채권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 가격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대표적으로 BPV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채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과 투자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채 선물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